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나홀로 집에나 해리포터 시리즈 등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디즈니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르는데요. 해당 영화는 주인공인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하룻밤 동안 지옥 같은 참회를 겪고 갱생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원작을 충실히 재현한 영화입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혼령들을 만나며 자신이 지금껏 홀대했던 이웃과 돈에만 집착했던 모습을 후회하며 잠에서 깨어난 후 죽음으로부터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미래를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기쁨을 느끼며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너무 유명한 고전을 원작으로 두고 있으며 거기에 섞여 있는 여러 개그 코드와 역동적인 연출, 주연인 짐 캐리 특유의 몸짓이 애매한 실사 3D 모델링과 어우러지면서 기괴하게 재밌으면서도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따라가며 해당 영화의 배경과 원작이 꼬집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의 노잣돈. 스크루지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업자로 함께 일하던 동료인 말리가 죽자 그의 양수인으로서 시신을 확인하고 인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례비를 지불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스크루지 영감,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두쇠 영감인 스크루지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던 남자로 석탄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했으며 크리스마스라고 들뜨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를 쉰 채 가족과 어울리는 것을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여기고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막말을 내뱉는 등 모두의 미움을 샀죠. 이런 그였기에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의 죽음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장의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어준 그는 말리의 관이 닫히기 전 그의 두 눈에 올려져 있는 금화를 가져가는데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눈이나 입안에 동전을 올려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저승을 위한 여행의 준비물이었죠.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기 위해 스틱스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한 명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승의 뱃사공 카론이었죠. 카론은 뱃삭을 정확히 내는 자만 배에 태워 저승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었고, 만약 동전이 없다면 죽은 영혼은 강가를 떠돌며 수십 년 혹은 10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족들은 죽은 이가 저승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입에 동전을 올려두거나 관 속에 넣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전은 오벌이라고 불리며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로 애도를 받았는가를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지 않거나 동전을 올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곧 저승에서도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었죠. 죽은 이들이 눈을 감는 것이 이승과 단절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눈이 곧 영원히 빠져나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동전을 올려둔 것입니다. 시체 위에 동전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 죽음과 관련되어 언뜻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자가 죽은 뒤에도 길을 잃지 말라고 동전 한 잎을 쥐어 보내주는 굉장히 인간적인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런 사망자의 노잣돈을 가로챈 것이죠. 스크루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인색했지만 죽은 사람에게조차 한 줌의 관용도 보여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관계를 오직 득실로만 따지는 스크루지에게 말리는 더 이상 동료도 친구도 아닌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미 기능을 다한 존재로 치부됩니다. 후에 스크루지가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가 말리의 눈에서 동전을 집어들던 순간 스크루지는 단순히 구두쇠가 된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길에조차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을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국가, 가난한 국민. 크리스마스 캐롤의 배경은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입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공장이나 철도, 금융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돈을 가지고 굴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하며 과로와 가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도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동노동은 흔했으며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영화에서도 낮에는 가정부,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되었고 따라서 빈곤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있다고 한다면 워크하우스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가족과 노동자를 분리시켰으며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음식을 주며 강제 노동을 시켰죠. 스크루지에게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요청하자 그가 역정을 내며 감옥이나 워크하우스로 보내면 되지 않냐고 윽박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이렇게 돈귀신처럼 변한 이유는 그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에게 죽은 동료인 말리가 찾아옵니다. 말리는 과거 고리대금업을 하며 이웃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일들로 인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무거운 추를 단 채 이승을 떠돌고 있었고 스크루지에게 넌 나보다 더 심할 것이라며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3명의 혼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죠. 스크루지가 처음 만난 혼령은 과거로 촛불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따뜻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데이는 촛불은 향수와 쓰라린 기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도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혼령이 보여주는 옛 기억에서 학생이었던 스크루지는 오랜 기간 학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크루지를 오랫동안 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자 그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 혼인을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에 질려합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예전이 아니라 지금 날 만났더라도 자신을 선택했을 거냐며 그에게 묻지만 스크루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나버리고 말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 스크루지는 자신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 돈에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가는 찰스 디킨스로 작가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디킨스가 12살이었을 때 집안의 빚으로 인해 가족 모두 채무자 감옥에 갇혔는데요. 당시 영국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범죄자로 취급해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집안의 가장이 감옥에 가면 남겨진 가족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감옥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디킨스의 아버지도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감옥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 감옥엔 커다란 모순이 있는데요. 빚을 갚아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친인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유산을 상속받지 않는 한 평생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감옥에서 먹고 살 돈이 있을 경우의 이야기였죠. 디킨스는 위에 누나 한 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남자아이였기에 아버지는 디킨스를 밖에 혼자 남겨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넘게 쥐가 들끓는 어두운 창고에 앉아 구두약병에 라벨을 붙이는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밤에는 감옥 근처 하숙집에서 혼자 잠을 자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옥의 가족들을 면회하러 갔죠. 당시의 디킨스는 자신이 교육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버려졌다는 것에 엄청난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상황은 현재의 혼령이 보여주는 환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환영의 런던에서는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통해 산업혁명으로 풍부해진 물자와 경제성장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에 돈을 쓰고 즐기는 소비 문화가 막 정착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스크루지의 조수, 밥의 집을 보여주며 하층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밥처럼 성실히 일해도 비싼 칠면조 대신 작은 거위 한 마리만 놓고 온 가족이 나눠 먹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불 켜진 상류층의 파티장 밖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번갈아 보여주죠. 당시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도시였습니다. 영화에서 현재의 혼령이 자신에게는 1842명의 형제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의 혼령은 매년 크리스마스에 새로 태어나 하루만 살고 사라지는 존재로 외형부터 웃음소리까지 마치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킵니다. 즉 그가 1843번째 크리스마스의 혼령이라는 것은 1843년을 나타냅니다. 원작 소설이 출간된 건 역시 1843년이었죠. 현재의 혼령이 내 수명은 오늘 밤이면 끝난다고 말한 뒤 백골이 되어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 현재를 소중히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 그 발밑에 두 아이, 무지와 결핍을 통해 디킨스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베풀지 않는 풍요는 결국 죽음과 같다는 파멸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 미래의 혼령을 만나 자신의 쓸쓸한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형태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거의 사라져가는 풍습이었습니다. 디킨스가 이 소설을 출간함으로써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휴일이 아닌 단 하루라도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날로 바꾸게 되었죠. 실제로 책이 출간되자 영국 곳곳에서는 자선 기부금이 폭주했고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에게 휴가나 칠면조를 선물하는 유행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스크루지는 마지막에 객과천선하여 밥의 아들 꼬마 팀에게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며 마무리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 사회적 가족으로 확장되는 이 결말은 현대사회의 고립 문제에도 큰 울림을 주죠. 옥스퍼드 사전의 스크루지는 구두쇠라는 뜻의 일반 명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소설과 영화 속 스크루지는 구두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저마다 조금씩은 스크루지 같은 인색함이 있기도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크리스마스에는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으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